드디어 어쨌든 이제 확률과 통계 과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수능 감잡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수능 특강 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수능 특강도 거기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가 될 거고, 이제 수능 특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준 다음에 시작을 할 거고, 수능 감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 여기는 문제 수준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오늘로서 딱 하고, 일단 여기는 빨리 다 풀어야 된다. 빨리. 알았지? 자, 확률과 통계는 일단 저 첫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야. 두 번째 단원이 확률이고, 세 번째 단원이 통계야. 이제 문제를 보면은 너희들이 뭐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는 항상 수학에서의 너희들 어떤 느낌이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수학 점수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왜냐하면은 애들이 특히나 가형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나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2에. 그리고 요번에 수학 1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애들 일단 수학 1, 2 미적분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항상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이 있거든. 왜냐면은 좀 메인스트림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냥 내가 이거 배우면서 하나 더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 중요도에 있어서 항상 조금 한 단계 밑에 처져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항상 애들 좀 고득점자를 노리는 2등급 이상을 노리는 애들한테는 이 확률과 통계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어.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 역할은 항상 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마지막 29번 30번은 못 풀어.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못 푸는 문제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좀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27번 아니면 28번 문제 이 경우의 수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등급의 당락을 가르쳤어. 2등급 애들이 이걸 제대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갔잖아? 그러면은 그냥 3등급이 되고는 했었어. 요번에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27번 공통으로 나왔었던 문제야. 어려웠어 진짜. 나도 보면서 야 뭐 어쩌라는 거야?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돼. 너무 복잡해. 문제 자체를 꼬아서 해놓으니까. 이따가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그것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 걸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어쨌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 3점에서 경우의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보통 나와. 4점짜리에서 보통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한 3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도 보통 2에서 이게 이제 4문제 이상 정도가 나오고, 통계는 오히려 1에서 3문제로 굉장히 작게 나오는 편이야. 왜냐하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학 같은 느낌이 나잖아. 니들 해보면 알겠지만 좀 수학 같은 느낌이 나다 보니까 딴 것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이걸 어렵게 내면 있잖아. 너희들 못 풀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 이걸 어렵게 못 내. 그래서 딱 너희들 배운 상황에서만 내면은 이 통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냥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조금 어렵게 해봐야 4점짜리에서 한 16번 정도, 17번 정도에서 나올 수 있으면은,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 정도. 문제는 이제 확률하고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로 공식에 의존해가지고 푸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돼. 공식을 이렇게 딱 적으면 무조건 딱 나온다. 이런 문제는 죽어도 안 나와, 수능에서는. 그냥 어떻게 나와야 되냐? 내가 노가다를 해야 된다. 정말 체계적인 노가다를 내가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돼. 그러면은 확률이라는 건 뭐야? 결국 이 노가다를 한 것을 가지고 전체분에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결국 확률 문제가 되고, 확률에서는 우리가 항상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조건부 확률이 무조건 나온다. 플러스 해가지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요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모비율이 빠졌어. 모평균까지 구하는 거 막 나오지, 결국 실내 구간 하면은 모평균밖에 안 나와. 모비율은 아예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모비율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정규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뭐 한 문제 정도. 일단 머릿속에는 그냥 거의 그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에다가 플러스해서 3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로 해가지고 확률 계산.
이 확률 계산이란 건 뭐냐면은 숫자 나오는 거잖아. P, A, B가 뭐 몇이 나오고 했을 때 PA를 구하시오. 요런 거. 이게 뭐 거의 집합 문제지. 단순한 산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문제 3점짜리의 4번 문제 정도.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이나 사건 독립 종속 같은 경우는 한 중간에 3점짜리 끝머리 아니면 4점짜리 초반.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름.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름. 그런데 하여간 무조건 준킬로로 한 문제. 결국엔 얘가 있잖아. 얘가 등급을 나눠. 내가 미적 열심히 했었던 애들이 여기서 다 망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저희들 점수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분명할 거야, 그거는. 그런 첫 번째 뭐냐. 기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돼. 거기다가 내가 체계적으로 노가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 4점짜리 수능 주관식의 4점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한 문제 정도가 나와. 그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야. 그리고 주관식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구하라. 이거 문제였어. 이게 수능 문제였어,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건 그냥 10이잖아. 그치? 요게 문제였어. 실제 수능의 주관식 1번 문제였어. 이렇게도 나와. 이런 것도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대신 절대로 공식에 의해 컨비네이션이라든가 퍼뮤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한 어떤 공식을 이용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 공식을 물론 알긴 알아야 돼. 하지만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마.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고선 절대 그런 문제 나오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준킬러 한 문제까지 준비. 확률에서는 일단 확률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조건부 확률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야.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 통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냥 나오는 유형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로 머릿속을 세운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자, 경우의 수 먼저 봅시다. 물론 수학 상하에서 우리가 커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무조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혹시 이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니? 이거? 자,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는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여기는 자 r 팩토리얼 분의 n pr이다. 이런 공식, 이 기본적인 공식이야. 이것은 수학 하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공식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뒤에 거를 전혀 못 풀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애들 가끔씩 요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 이거 뭔지 아니? 0 팩토리얼? 이런 거 본 기억이 없지. 너무 오래됐지. 0 팩토리얼은 뭐야? 이게 1이야, 1.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 알겠니? 그리고 야, 너희도 이거 모르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줄까? 공식들도 한번 다 알아보자. 자, NP형 이게 1이야. NP형 1. 그리고 NPN은 N 팩토리얼, NPN N 팩토리얼.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얘가 이 문제야. N 곱하기 0은 1이, NP0은 1이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것은 좀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저걸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 0 팩토리얼 1이야.
그래서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그 어디지? 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배우는 게 제일 처음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원순열이었지. 원순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 근데 대놓고 원순열 딱 찍어서 나와. 찍어서 그냥 첫 바따로 딱 과목에다가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올해는 모르겠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원순열 안 나오니 공부하지 마 그랬고 지금까지는 다 맞았어. 근데 이 원순열이 요번에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확률 같은 게 가장 첫 단원으로 쭉 이렇게 그냥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좀 쉬운 문제로 좀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 근데 나도 이건 확정은 안 돼. 그게 사실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우리나라의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일본 문제라든가 올림피아드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가끔씩. 물론 안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 문제는 없어. 배우는 데가 없어. 정말이야.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하다 좀 알아본 적이 많이 있거든. 없대. 이것은 현우진 팀에 있는 어떤 그 조교랑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내가. 현우진 팀이 워낙 조교가 몇 명인 줄 아니? 현우진 팀이? 조교가 내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100명이 넘었어. 그 교재를 연구하고 그걸 해주는 팀이 100명이 넘었어. 100명이. 그 중에 한 명 조교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 워낙 많으니까 정보가 진짜 많아 그 팀이.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야 원순열 하는 데 있냐? 내가 없대. 지들도 다 확인해 봤는데 없대. 그래서 이것이 나올 것이냐? 반반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나와 공부하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딱 단원 첫 번째 뼈로 이게 딱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하나를 고정하고 쭉 이제 배열한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로 나눠라. 그래서 얘는 뭐냐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n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얘로 나누는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위상이라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에 있는 애가 4명이기 때문에 얘를 4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각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두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다면은 얘랑 같은 위상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기 때문에 얘는 10 팩토리얼을 5로 나눠줘야 돼. 당연히 그냥 10명이니까 9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틀린다고. 알겠지? 얘를 왜 나눠주는가? 얘를 왜 나눠줘가지고 얘를 왜 나눠줘가지고 요런 꼴의 공식이 나오는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요거 n-1 팩토리얼 요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이 놈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내가 돌렸을 때도 같은 위치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바로 원순열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중복순열은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중복순열 자체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함수의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x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 5 1, 3, 4, 5, 6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복순열 문제야.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절대로 얘가 5개고 얘가 4개니까 3, 4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니 5에 4승 이렇게 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야 돼. 이거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왜냐? 얘가 봐봐.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총 몇 개야? 4개야. 1이 갈 수 있는 데가 총 4개고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고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개고 4, 5가 각각 갈 수 있는 것도 4개씩이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4를 해야겠지. 5를 해야지. 이게 5번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4의 5승이야. 이것을 구성해야 돼. 너희들 스스로. 얘네들은 있잖아. 5개가 4개로 가니까 5에 4승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5에 4승도 답안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거 딱 나왔을 때 맞네 해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버리면은 이거 망하는 거게 되겠죠. 이런 건 3점짜리 문제야. 그러면은 봐봐. 내가 왜 4의 5승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도 갈 수 있는 데가 4개고요. 2도 갈 수 있는 데가 4개, 3의 선택지도 4개, 4의 선택지도 4개, 5의 선택지도 4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4의 5승이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 다음에 아마 나오게 될 테니까 자, 봅시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 문제를 이렇게 뽑으려고 쭉 문제를 풀다가 야, 이 문제를 보고 나서는 야, 니들 이거 문제 한번 봐봐. 일단 1-3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건을 걸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래?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 예. 이 조건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야. 자,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fx, x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자 이거 x가 라지 x의 원소잖아.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5고 y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엔 f1, f2, f3, f4, f5 이거잖아. 그치? 얘네 하나하나가 다 y의 원소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얘네들에게 다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이런 식이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1, 2, 3, 4, 5, 6, 7, 8인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8 하나가 남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치? 요거 해석이 요거였어. 나도 조금 헷갈렸거든. 여기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경우를 구해라 이거야 지금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문제인데 얘네들이 전체 다 선택되는 경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면은? 자, 1도 갈 수 있는 데가 3개야. 2도 갈 수 있는 데가 3개, 3도 갈 수 있는 4, 5가 갈 수 있는 데가 3개야 전부 다. 그러면 일단 전체 함수는 3의 5승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하나가 빠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는 노가다야. 그래서 체계적인 노가다를 하라는 거야. 자, 만약에 전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치역이 2개, 6, 7만 선택을 받은 경우 내지는 6, 8만 받은 경우, 7, 8만 받은 경우 이런 게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6만 받은 경우, 7만 받은 경우, 8만 받은 경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야. 그거 3개를 다 계산해가지고 빼라는 소리야. 봐봐. 일단 그냥 그것만 내가 알려줄게. 일단 자, 여기에서 내가 2개만 선택을 받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애들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거야. 봐봐. 6, 7을 내가 선택을 받는 경우야. 그러면 그냥 8 없다고 생각을 하고 8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2의 5승이네. 그렇지? 2의 5승 곱하기 6, 7이 선택받는 경우 6, 8이 선택받는 경우 7, 8이 선택받는 경우 해가지고 총 3가지잖아. 그럼 곱하기 3 하면 끝이네. 애들이 요렇게 해서 진짜 많이 틀려요. 근데 봐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얘만 다 선택받는 경우와 얘만 다 선택받는 경우가 이미 들어갈 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두 개를 빼주고 가야 돼. 이렇게. 응. 맞냐?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전부 다 6으로 가고 전부 다 7로 가고 전부 다 8로 가는 경우가 이 세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요거에서 얘 빼주고 얘 빼주면 답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니? 아니지. 2의 5에서 1을 빼주지. 1을 빼주지. 봐봐 이런 식이야. 2를 빼주는 게 아니라 2의 5승은 있잖아. 둘 중에서 다 간 거잖아. 둘 중에 하나 다 간 거잖아. 그 중에 뭐야? 하나로만 다 몰린 건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야.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 1을 빼준 다음에 요걸 빼줘야 돼. 그런 계산을 얘들이 직접 해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하나 다 세야 된다, 제발. 안 세면 안 된다. 세세요. 자,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결국에는 뭐 길 문제지, 길. 길 문제인데, 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뻔하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내가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맞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뭐 중복 순열이다, 뭐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가지고 풀면 답이 안 나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이건 중복 조합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순열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것이 그 중간에 있으면은 밑에 그걸로 나눠준다. 이것은 공식은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1, 1, 2, 2, 3, 3인데 얘네들을 1열로 나열해가지고 6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 2팩, 2팩분의 6팩이다. 요건 알고 있잖아. 자, 요걸 이용을 하는 게 이것이 과연 그 문제를 이용한 것이냐? 모른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그냥 문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게 뭐지? 뭐 중복순열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중복순열 굳이 이용 안 해도 상관이 없어. 하려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하면 돼. 그냥 풀면 된다고. 자, 봐봐. 자, 집합 1, 2, 3, 4, 5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개수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자, 각각의 함수니까 일단 어떻게든 가긴 가겠지. 가는데 이것이 4가 나올 경우, 이건 뭐냐면은 이거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 4가 나올 수 있는 건 1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우리 더 떠올리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자, 1 곱하기 4면은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다 1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 1 곱하기 1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이것은 이제 답안지를 보게 되면 아마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렸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중복순열을 쓸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봐봐. 하나가 4고 나머지 다 이겨야 돼. 그럼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니? 그럼 봐봐. 얘가 4인 경우 아니면 얘가 4인 경우 얘가 4인 경우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럼 이 경우에서는 5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맞아. 어떤 게 2개이고 이게 3개야. 그러면은 이 둘 중에 2개는 이고 나머지는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옷이 2야. 5개 중에 2개만 선택해가지고 걔가 2로 가 있으면 다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얘 그냥 옷이 2야 얘는. 그 답은 15가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것을 무슨 중복순열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중복순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풀 필요는 죽어도 없다는 얘기야. 절대로 그렇게 접근할 생각 자체를 이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간다, 이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간다, 특히나 경우의 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받아들여. 구성해. 그러면 내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제 중에 문제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내가 뭘 배우고 있는 단원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이 경우의 수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문제를 대신 많이 풀어봐야겠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난 죽었다 깨어나도 개념이야. 항상 이것만 정확히 하라, 이것만 정확히 하라. 문제 많이 풀어주고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 내가.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에서는 문제 많이 풀기 필요해. 왜냐하면은 다 체계적인 노가다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나도 지금 이런 문제 풀 때는 가끔씩 이래. 이게 맞나? 이러면서 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풀다. 난 딱 하나야. 너희들보다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풀어봤었기 때문에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야. 그 차이 하나밖에는 없어. 그것을 너희들이 느끼려면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지. 자, 다음 거는 뭐냐면은 중복순열이야. 중복조합. 실제로 중복조합은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을 푸는 방식은 딱 한 가지야. 무조건이야. 이것은 이렇게만 생각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의미 아닌 정수의 꼴로 생각해. 이거 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w라면은 우리 3hw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어떤 자연수가 된다면은 x, y, z가 0, 음이 아닌 정이야. 여기 생각해보면 음화정이야. 음화정이기 때문에 0, 0, 0일 수도 있지. 0, 0, 0은 안 되겠지. 0, 0, w, 0, w, 0, w, 0,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3으로 나눈 것까지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표시해? 3 더하기 w 빼기 1 c w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중복조합은 하여간 이 상태를 만들면 돼. 하여간 이 상태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거. 얘가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엔 이렇지만 만약에 얘를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1, 1, 1을 먼저 준 다음에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러면 여기다 1, 1, 1을 미리 줬으니까 여기에서 3 빼줘야겠지. 그치? 여기 무조건 3 빼줘가지고 실제로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w일 때 얘가 자연수가 된다면은 3h w-3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맞지? 이게 왠지 알지? 이 마이너스 3? 자, 봐봐. 얘한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x, y, z가 전부 다 자연수야. 자연수는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한테도 1 미리 주고 얘한테도 1 미리 주고 얘한테도 1 미리 줘버렸어. 그럼 이미 3이라는 숫자가 확보돼 있는 거잖아.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해지는 숫자에서 3을 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라면 아니 3이라면 하자 간단하게 3이라면 야 얘가 음화정인 경우에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에는 0, 0, 3, 0, 1, 2 이런 것들도 되잖아.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 순간 얘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1, 1을 먼저 주고 나면은 이미 끝난 거야. 얘가 자연수라고 하는 순간 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1, 1, 1. 왜냐? 빼기 0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되게끔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0, 0, 0. 이미 1, 1,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서 3에서 얘네들을 빼주라고 하나를. 얘 3개를 빼주라고. 이미 저기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뺀 숫자를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간단한 거야. 알겠냐, 동료? 중복조합은 결국에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 이거는 너가 너희들이 이제 학통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한 번쯤은 봤을 건데 많이 풀어봤어도 잘 기억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자, 여기에 특별한 점은 딱 요거 하나야. 자, x, y, z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요게 처음 등장했어. 요게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자, 봅시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동식 땡땡땡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야.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개수. 함수야. 자, 그럼 fn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n보다 작게 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만약에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n이라고 했다면은 벌써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을 주어 적어놓고 나서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n-3 이렇게 놓고 음화정을 해버리면 돼. 어떻게 하느냐? 자, 3h n-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처음에 뭔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숫자가 얼마 크지 않잖아. 그지? 숫자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자,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인 경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이거 다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돼. 왜냐하면 개수가 나올 거거든. 얘는 뭐 한 개밖에 없어. 여기서 하나 빼면은 3H1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나누면은 뭐 3개인가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하나씩 하면은 얘가 1, 1, 1,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자, 얘가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는 7개인 경우는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자, 5, 6, 7 하면은 5는 요거 3개 더하면 돼. 6은 요거 4개 더하면 돼. 7은 요거 5개 더하면 돼.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기본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하나의 꼼수를 쓸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봐봐. 만약에 x, y, z가 여기서 자 5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인 경우,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인 경우로 우리가 떠올려야 돼. 그치? 5인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플러스 w를 하나 더 해본다면은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0, 0, 0 하고 나서 얘가 하나가 다 가져갈 수 있겠지. 2 이렇게. 얘가 1, 2, 1 한 다음에 1. 그치? 아니 0, 1, 0, 1, 0 한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 하나만 빼면은 여기 안에 있잖아. 1이 들어오는 경우, 2가 들어오는 경우, 3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자, 요것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암기를 해. 그냥 만약에 어떤 수보다 작게끔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버리면은 그냥 답이 돼. 여기 이게 4라고 생각하면 그냥 답이 된다고. 어렵냐? 아니 이거는 니들이 한번 확률과 통계를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아마 한 번쯤 정도는 봤을 법한 문제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지.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꼼수를 내가 부리자고 한다면은 여기다 숫자 하나를 더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 숫자를 더 더해줘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게끔 한다면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내가 3이라고 해볼게. 이거 음화정으로 할게. 그냥 여기가 0, 0, 0이 될 수 있는 과정. 그럼 얘는 지금 몇이야? 3이지. 3h 3이기 때문에 얘는 5h 5c지. 자, 5c3 이래가지고 얘는 10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3인 경우도 있고 2가 있는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뭐 정수니까 0까지 한번 해보자. 0까지. 그럼 얘가 0인 경우는 사실은 3h 0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얘는 3h 1이기 때문에 얘는 3c1 딱 세 가지야. 2인 경우에 3h 2이기 때문에
4, C, 2 해가지고 6이네. 6가지야.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총 몇 가지야? 10, 6, 3,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20가지지. 얘는 총 20가지가 돼. 그러면은 내가 요것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요걸 한번 봐보자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 5, 6, 7이면 되게 쉬워. 5, 6, 7 정도면 할 수 있어. 하면은 할만해. 그런데 이게 숫자가 예를 들어 10이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 그렇게 될 때는.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저 플러스 w 여기다 하나를 내가 더 넣어줘 볼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봐. 여기를 3, 이것을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르자면은 얘는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답부터 보자. 4H 3이 되지. 얘는 6C 6C 3이 되고 얘는 1, 2, 3, 6, 5, 4 해가지고 20이 된다고. 그치? 20 됐지. 자,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자, 얘 하나만 갖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x, y, z가 있어. 주어졌어. 얘가 지금 1, 1,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러면 w는 무조건 0이 되겠지. 그지? 얘가 0, 0, 0이라고 했을 땐 얘가 3이 되겠지. 그지? 요 하나의 숫자가 이 모든 경우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게끔 해줘. 자, 이렇게 된 것은 뭐야? 3개 됐을 때 0, 0, 0, 0인 경우. 요거 하나가 등장. 요게가 그냥 나머지 것들을 이 W 하나가 다 받아주면 된다는 거야. 남는 숫자 전부 다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경우에는 0, 0, 1일 경우 여기에 1 받아주고 0, 1, 0 했을 때도 여기에 1 받아주고 1, 0, 0 했을 때도 여기가 1이 받아주면은 요거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위에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얘 하나가 모든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1, 2 모든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쉽게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F5 같은 경우에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인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벌써 자연수이기 때문에 1, 1, 1이 주어진 상태야.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보다 크면 돼. 그러면 얘는 3H2라고 구할 수 있겠는데 3H2를 구하지 말고 얘보다 작은 것까지 다 포함. 3H2는 요거 없는 상태야. 부등호 없이 등호이기만 한 상태인데 이 부등호까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4H2를 쓰면 된다는 거야. 얘가 F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F6는 4H3 4H4 요거 구해가지고 더하면은 답은 나오게끔 돼 있어.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런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요런 거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정신없지. 자, 3-4 요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능 문제지.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문제가 될 거야.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노가다야. 노가다 해봐라 이 얘기야. 자,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가 있고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가 있어. 6자루가 있어. 자, 3명의 학생을 남김없이 나눠준대. 근데 이건 뭐야? 무조건 받는 것을 정해주진 않았어. 얘는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지우개를 1개 이상 나눠줘야 돼. 일단 그러면은 자, 연필이 기준이잖아. 연필을 못 받았을 때 지우개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받은 애들은 지우개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돼. 그치? 그럼 일단은 연필 6자루를 3명한테 무조건 일단 나눠주고 시작하자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필 6자루를 3명한테 모두 주는 경우야. 그러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자, 3명의 학생을 내가 X, Y, Z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가 더했을 때 내가 6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하나씩 다 줬지. 하나씩 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3H3이 되는 거야. 이 값을 구해야 돼. 얘가 뭐냐? 이게 이제 연필을 3명한테 다 나눠준 경우야. 한 명도 받지 못한 상황 없이 다 나눠준 상황이 바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5, C, 3이기 때문에 총 10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런데 봐봐. 그러면은 지우개를 굳이 얘한테 다 줄 필요 없어. 얘네들한테 이제는. 얘는 연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몰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우개 5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지우개 같은 경우는. 그럼 얘 뭐야? 이거는 3H5잖아. 3H5이기 때문에 얘는 8, 7, 7C5, 7C2이기 때문에 21 이렇게 되겠지. 3, 7, 21.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경우.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다 받은 경우라면은 우리는 이때의 경우의 수를 몇 개? 210개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엔 한 명이 연필을 못 받은 경우야. 한 명이 연필을 못 받은 경우.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자, 두 사람한테만 나눠주는 거야. 이 연필 6개를 X랑 Y 얘한테만 나눠주는데 얘가 6개가 돼야 돼. 그런데 한 개씩 나눠준 상태에서 다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은 2를 빼주면은 얘는 2H4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6H4, 5H4가 되겠지? 5C4. 5C4가 되고 얘는 5C1이기 때문에 총 5가지 경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지우개가 어떻게 되느냐? 지우개 5개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봐봐. 지우개를 5개를 줄 때 일단 얘 한 명한테 무조건 되고 Z한테는 무조건 줘야 되겠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얘한테만 무조건 한 개를 주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만 빼주면 되는 거야. 1만 빼주면은 얘는 3H4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6C4 6C2이기 때문에 몇이니? 1, 2, 3, 5 3, 15네. 15가지네. 맞지? 아니, 맞지? 15가지야. 그러면 5 곱하기 15 하면 되는데, 야,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봐봐. 이 연필을 받는 애가 X, Y일 수도 있지만, Y, Z일 수도 있고, Z, X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총 곱하기 3을 더해줘가지고, 5 곱하기 15 곱하기 3까지 더해줘야지. 5, 3, 15니까 15의 제곱은 225네. 그치?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 자, 세 번째 경우의 수. 이제 이게 체계적인 노가다라는 거야. 다 하나씩 해보라는 거야. 자, 한 명이 다 가졌어. 한 명이 연필을 다 가지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겠지. X가 다 가지는 경우, Y가 다 가지는 경우, Z가 다 가지는 경우. 이럴 때 지우개 5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이어야 돼? 5개여야 되는데 2명한테는 이미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3H2를 빼주면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5C3이기 때문에 얘도 10이야. 총 몇 가지? 30가지. 근데 요거 더하기 아마 답이 될 거야. 알겠냐? 자, 이게 이래. 자, 여기까지가 조금 좀 어렵다기보다도 조금 이제 좀 짜증나는 부분이야. 이게 몰라. 이게 답을 몰라.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거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객관식이 아닌 경우에,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산 실수를 했을 때 딱 나오는 답이 딱 계산에 있으면은 딱 보고 그냥 답이다 이러고 생각이 들 텐데, 요즘엔 그렇게 보통 안 나와. 니네 모의고사 보면 알게 될 거야. 답이 1, 2, 3, 4, 5 뭐 이런 식이야. 21, 22, 23, 24, 25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계산에서의 실수 같은 것들은 거기서 잡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면 이제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안 센 게 하나 두 개씩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너희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덜 세서 틀리는 경우는 더 세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 보통 덜 세서 틀려. 더 세는 경우는 없지만 덜 세서는 많이 틀려. 근데 만약에 답이 5번이야. 답이 5번이 항상 가장 큰 숫자가 나오겠지.
만약 5번이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너희들 그냥 주저하지 말고 5번 찍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4번, 3번, 2번 이런 것들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말 다시 한번 추려봐야 돼. 확률 문제까지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어. 확률 문제부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잘못 풀어가지고 정말 하나세가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좀 해주시길 바라시고요. 다음은 이제 2학년이야. 2학년. 이항정리 너희들 공식 다 기억하고 있니? 자, 이런 이항정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뭐 나오면은 굉장히 쉬운 3점. 3점쯤 예를 들어서 막 7, 8번 있네 쪽. 이런 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있고, 솔직히 이항정리는 나중에 이항 분포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지?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 분포가 다 이 이항정리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더 나올 확률이 더 많이 있지,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눠준 거 한번 봐볼래? 나눠준 거 보면은 경우의 수 그 다음 장 봐봐. 다음 장. 자, 여기서 뭐 어떤 경우에서 수능 특강에서의 n의 개수, 이항계수의 성질, 미분과 적분의 이항계수의 성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면은 틀려. 이걸 그냥 모르고 있으면 틀려. 근데 알고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조금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을 거야. 자, 이항계수, 우리 요거 그냥 공식만 하나 딱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정확하게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A 더하기 B에 n승 했을 때의 그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자, n, c, r. 자, A의 n-r승, B의 n승. 요거잖아. 아니, r승. 요거야. 요거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뭐야? 항상 여기 같이 나와요. 이렇게. 얘네들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핵심은 요거야. R 구해라. R이 어땠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올 것이냐. 요거를 구하면 돼.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있는 거대로, 자, 5제곱이지? 이거 지금 책이 잘 안 보이는데. 5제곱이지? 5제곱을 한번 보자고. 얘는 자, ax 플러스 ax분의 1의 5제곱이기 때문에 얘의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은 O, C, R. 자, ax의 n-r ax분의 1의 r. 요거야. 그럼 요것을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x의 항을 제대로 구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봅시다. 얘는 a의 n-r, x의 n-r에다가 곱하기 a의 r승, x의 r승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얘랑 정리를 해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결국 O, C, R에 a의 n-2r 곱하기 x의 n-2r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 자, 얘가 지금 개수가 x제곱. 얘가 n이 뭐야? 이거 5잖아. 지금 n이 아니라. 그치? 5지? 자, 5-2r. 5-2r. 얘가 1인 경우와 5-2r. 얘가 3인 경우를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r이 몇이야? r은 2가 되겠지. 여기서의 r은 1이 될 거야. 그러면은 r이 2일 때의 개수는 얘야. 얘가 개수잖아. 얘는 a가 개수잖아. a까지 다 포함한 개수가. 그럼 r이 2일 때 저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5, C, 2. a의 5, 2 마이너스 2r이니까 그냥 5의 a가 되겠지? 얘가 개수야. 얘가 x의 개수야. 두 번째, 얘가 1인 경우 보자. 5, C, 1, A에
1이니까 3승이지. 얘는 x 세제곱이 개수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네 둘이가 같다며. 두 개수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야? OC는 10, A랑 5A의 세제곱이 같기 때문에 2, 1.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2. 요것이 답이 될 거야.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의 요거는 요 R 구해라 이거야. R 찾아내세요. R 찾아내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끔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4번 문제. 공사 4번 문제. 이게 과연 이항계수 이런 컴비네이션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얘는 알면 금방 풀려. 알면 바로 풀려. 그런데 모르면 못 풀어. 모르면 못 풀어 그냥. 자 봐봐. 얘네가 지금 뭐냐 이거야. 얘네가 지금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자 7, 0이야.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이항계 이거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이항계수 문제거든. 너희들도 느낌이 이 정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이항계수의 문제야. 그러면은 자 앞에 얘 지금 컨비네이션 앞에 다 7이 있어. 7. 얘는 그럼 일단 뭐냐? A 플러스 B의 7승짜리구나. 그런데 0 했을 때 0이야. 그치? 0일 때 1밖에 없어 뒤에. 그치? 그럼 얘가 둘 중에 하나는 1이구나 이거야. 1 플러스 B의 7승이구나. 그런데 계속 봐봐. 7, 그 다음 1이 됐을 땐 7, 2가 됐을 땐 7의 제곱, 3이 됐을 땐 7의 세제곱. 얘는 R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이 R이 늘어나고 있는 거랑 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똑같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7의 7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나온 게 내가 그 뒷장에 나눠준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1 플러스 x의 개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우리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우린 8의 7승이기 때문에 얘는 2의 3승의 7승이라고 할 수 있고 2의 21승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있잖아. 답안지를 내가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 특히나 이제 우리 지금 너한테는 나눠줬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있는 그대로 쉽게 갈 수 있으면 쉽게 가. 특히나 확률과 통계 과목은 정답이 아니야. 무슨 말인고 하니 정답이라고 해서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푼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야. 절대로 이 경우의 수 단어는 너희들 스스로만의 로직을 만들어내야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 되게 어려워질 거야. 야, 수능은 있잖아. 유형을 만들어내는 시험이야. 유형을 막 나눠진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고 풀 수가 없다고 죽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의 상황, 그 문제의 상황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될 테니까 계속 문제를 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시간을 있잖아. 어쨌든 방학 기간 중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확률 같은 과목도 문제 같은 경우들을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들은 어디냐면은 정말 이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적인 노가다를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이게 27번이나 28번 문제를 푸는 너희들이 어떤 키가 될 거야 분명히. 알겠지? 자, 잘 쳤다가 확인하자.